순생지기 우격신이항. 자, 순생, 순조롭게 생하는 기틀이 충격을 주는 신, 즉 격신을 만나면 항, 저항하게 된다. 원주를 보겠습니다. 가령 목생화 화생토. 자, 이렇게 순생이 되죠. 목생화 화생토. 그러다가 일로 사주가 한 방향으로 흐르는데 어떻게 흐르냐면 순기성정, 그 성정에 순응하게,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그 성정에 순행하게 흘러가는데 차서 다음 순서,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계속해서 그 차례대로 흘러가게 되면 자상, 혼자 스스로와 서로 간에 뭐다 화평함이 있다. 화평하게 된다. 중간에 격신, 격신을 만나게 되면 이 불득수, 얻어서 이룰 수가 없다. 드디어 수,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얻어서 이룰 수가 없다. 이룰 수도 되니까 뭐를 기순생지성, 그 순하게 생하는 그 성질을 얻어서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까 중간에 순리대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누가 깨트린 신이 와버리면 그렇게 순생지성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즉 그런즉 항이 용맹, 저항하게 되고 그래서 용맹하게 된다. 자기도 투사가 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용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이 용맹하게 된다. 자, 임철저주 보겠습니다. 순즉 의순, 즉 순하게 되는 것이 마땅하게, 순하게 되는 것이 즉 마땅히 순해야 된다. 즉 순할 것은 순해야 되고 역즉 의적, 역할 것은 거스릴 것은 거스르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기세에 따라서 따라야 할 것은 마땅히 따라야 되고 거스릴 것은 거스려야 되는 것이 거스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즉 화평, 화평하고 그 다음에 이 성순, 그 성질이 순하게 되는 것이다. 가령 목왕, 목이 왕한데 득화, 화를 얻어서 이 통지 순야라, 통해서 순하게 된다. 그렇죠? 통해서 순하게 된다. 그래서 목생화로 흐르기 때문에 통해서 순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토이행지생야라, 그래서 토가 행지생, 그 생으로 가게 된다.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순응으로 가는 거죠. 순행으로. 불이 마땅하지 않다. 견금수지격, 금과 수의 공격을 받으면 불이 마땅하지가 않다. 목이 쇠약한데, 이번에는 목이 쇠약한데 득수이생지, 수를 얻어서 생을 받으면 좋죠. 수생목으로. 그런데 오히려 순야라. 무슨 말이에요? 목이 쇠약할 때 수의 생함을 얻으면 오히려 순한 것이고, 그렇죠? 목이 쇠약한데 이게 좀 말을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자 봅시다. 목이 쇠약한데 득수, 수를 얻었는데 수를 얻어서 이생지, 수로서 이것을 목을 생하게 하면 자, 수를 얻어서 수로 하여금 목을 생하게 하면 오히려 순야라. 왜 반자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순하게 된다. 수생목 하면 당연히 순하게 되는 거죠. 자, 반대로 이거를 지를 수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목이 쇠한데 득수, 수를 얻었는데 목으로 하여금 지를, 자, 수를 생각하게 한다. 이건 우리가 논리 안 맞죠. 수생목인데 목생수, 이런 거는 있지 않죠. 이렇게 해석하면 오히려 순하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오히려 반자를 쓴 이유가 목이 수를 생하는 걸로 했을 때 이 반자가 의미가 있는데 수생목을 할 때는 반자가 별로 의미가 필요 없죠. 그런데 왜 이걸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이 말 때문에 목이 수를 생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근데 어찌됐든 여기서는 그냥 목이 쇠약한데 수를 얻어서 수가 이 목을 생해주는 것은 오히려 순한 것이다. 금이 조수, 금이 수를 도와준다. 금이 수를 도와준다. 그러면 역중, 지생야라. 역한 거스리는 가운데 생이 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렇게 해서 그래요. 자, 뭐냐면 금이 오면 원래 자 금목이죠. 금이 오면 거스리는 거예요. 나를 거스리는 건데 내가 목인데 거스리는 건데 금이 와서 나를 거스르는 게 아니라 금생수로 나를 생해주는 수를 생해주면 이것이 거스리는 가운데 생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역중지생야라를 그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이 쇠약한데 수생목, 수가 와서 나를 생해주고 그 다음에 그 수를 이때 금이 나타나서 금이 금금목으로 나를 극하는 게 아니라 금이 나를 생해주는 수를 금생수로 생해주면은 그게 거스르는 가운데서도 생함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불이 마땅하지가 않아요. 견화토지 경야라. 이럴 경우 화와 토를 만나면 맞지 않죠. 자, 왜 그러냐면 화는 뭐예요? 화극금으로 금을 수를 생해주는 금을 극해버리고 토는 뭐예요? 토국수로 나를 생해주는 수를 극해버리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땅하지가 않다. 생자, 내가 생해주는 것은 위순, 순왕이 되는 것이고 생하자, 나를 생해주는 것은 여기다. 그렇죠? 나를 생해주는 것. 내가 생해주면 순, 즉 식상이면 순이 되고 나를 생해주 인성이 뭐다? 여기 되는 거죠. 왕자한 것은 마땅히 설기시켜야 되죠. 그러면 내가 생해줘야 돼요. 그래서 설기시켜주는 게 맞고 순, 그렇죠? 왕하면 그 기운을 빼줘야 되니까 마땅히 설기시켜줘야 된다. 그게 순이라고 했어요. 생자이기 때문에. 식상은 쇠약한 건 뭐예요? 약한 거죠. 나를 그럼 생해줘야 되겠죠. 나를 생해주는 건 뭐예요? 이거 되죠. 생하자. 그런 경우는 역이 된다. 그 인성은 역이 되고 식상은 순이 된다. 이런 논리면 말이 통합니다. 논리가 통해요. 그런즉 성정 정화, 성정이 정화가 된다. 고요하고 화평하게 된다. 가령 격신을 만나게 되면 왕자 용급, 왕한 것은 용맹하고 급하게 된다. 용감하고 급하게 된다를 용급을 날래고 급하게로 해석하지 않고 빠르게 나타난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용급을 왕하게 되면 빠르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격신을 만나면 뭔가 자극을 주는 거잖아요. 격신은 자극을 주는데 그러면 왕한 것은 빠르게 나타난다. 이것도 말이 되는 것 같긴 해요. 빠르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날래게 급하게 뭔가가 발현이 된다. 쇠약한 것은 나약할 유자죠. 나약할 유자 유약. 나약하고 약하게 된다. 가령 격국 득순역지서. 만약에 격국이 그 순과 역의 그 차례를 얻게 되면 기성정 본화평. 그 성정은 본래 화평하게 된다. 세운에서 격신을 만나게 되면 역 또한 능이 변해서 뭐가 된다. 뭐가 된다? 강약이 된다. 의세구지 마땅히 세밀하게 이를 연구해야 된다. 자, 명절을 보겠습니다. 자, 갑인일주가 인월에 태어났어요. 제철에 태어났죠. 자, 목생화 화생토 인의 한 목이 됐고 신금 금생수 요 뒷부분이 시주가 좀 그렇죠. 자, 볼게요. 갑인일주가 생어 인월에 태어났다. 목왕 득병화 투출. 자, 목이 왕하죠. 갑목 임목 이 목이 왕하고 병화가 투출돼서 목생화로 기운이 설계되고 있죠. 순생지기. 그래서 순생지기
순한 기운이다. 식상이니까 간목 입장에서는 기운이 설계되니까 병화로 그래서 순생지기를 이루고 있고 통이지상 그 통에서 빛나는 상을 이루고 있다. 독서 과목 성송 독서를 하되 눈이 한번 싹 지나가면 싹 외워져 버려요. 암기가 돼 버리고 그래서 식상이 발달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소혐자 꺼려하는 것은 꺼리는 바는 시우 금수직역 이 시간에서 금과 수의 공격을 만나는 것이다. 연간 기토 허탈 연간에 기토가 허탈하다. 뿌리가 없죠. 그래서 부재 기수 그 토국수로 수를 제압할 만한 게 안 된다. 부재 그 수를 제압할 수가 없다. 염지 초운 북방수야라. 초운의 해자축 수국 이러겠죠. 그렇죠. 초운의 북방의 수로 흘러가기 때문에 게다가 부단 공명 난수 부단 2차 부단 얼치에 뭐뭐 할 뿐만 아니라 뭐뭐 역시 그래서 공명 난제 공명을 이루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뭐다 파모 형상을 겪게 된다. 일교 신유 자 신유운으로 바뀌어서 조수지격 자 수를 도와주죠. 금생수로 도와주게 되니 합거 병화 이망 그래서 이 신금을 병화가 병신합수에서 제거해버리고 죽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렸으니까 보시고. 자, 이 명제 보면, 자, 인호술, 목화가 강하죠. 그런데 신금도 있고, 임수고 있고, 무토 있고, 화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갑오일주가 생어 인월에 태어났어요. 무토 투출, 무토가 투출돼 있고 인호가 공화, 인호술 화국 회합을 하고 있죠. 순생지기, 그래서 순에게 일주 입장에서는 목생화로 흐르니까 순생지기, 순하게 생하는 그러한 기틀이 되었다. 덕성관계, 덕성이 덕이 있고 그 다음에 관계, 비분 관계하는 그런 약간 금의 성질의 기운이 있죠. 덕성이 굉장히 관계했다. 불의에 대해서 못 참는 거죠. 그 다음에 금의 진락인가 이게 뭐죠? 어깨금에다가 품물했자.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 깊이 품은 회포. 그 다음에 돌무더기 뇌. 그래서 뇌락 하면은 뇌락 하면 많다, 복잡하다, 용모가 준서다. 그래서 복잡하다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에 품은 회포가 복잡하였고, 그래서 덕성이 관계 굉장히 강단이 있었고 불의에 대해서 의기가 복받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가슴 속에 품은 그 회포가 굉장히 복잡했다. 해석을 뭐라고 넣어볼까요? 덕성이 관계하고 가슴에 품은 생각이 많았다. 이게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 31번. 한번 읽어보시고 이 부분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역 또한 혐오스러운 것은 꺼려한 바는 시봉 시간에서 금수지격을 받는다. 금수의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독서미말 독서를 끝낼 수가 없었죠. 독서를 끝내지 못했다는 것은 공부를 완성할 수가 없었다. 그렇죠. 결과물이 없었던 거죠. 파모다단 파하고 소모됨이 많았고 겸하여서 겸지 이에 더하여서 중운불제 중간운에 가지런하지가 않다. 중간운이라는 것은 이제 뭐죠? 사오미 임계 이런 운이겠죠. 유지 뜻은 있으되 미신 별신자죠. 뜻은 있을 때 뜻을 펴지를 못했다. 환 오히려
희 반가운 것은 춘금불황 이 봄철의 경금이 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화토 통근 화토가 통근이 됐고 그래서 채용이 불상 상하지가 않았다. 후혼 계기 후혼 계기 보시면 맞곤자 후곤 계기 그래서 후곤 계기면은 그 후손들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후손들은 계속하여 일어섰다. 잘 되었다라는 거죠. 손상이 되지 않았으니 후손들이 잘 되었다라는 정도로 의미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후곤 계기 맞곤 맞디 자손 같다 곤 계기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순생지기가 순한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둬야지 중간에 격신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저항함이 따른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